미야자키현에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고 일본 내에서도 주장하는 곳인데 보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철모하고 지금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잖아요. 다 가야 철모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왕가를 비롯한 일본의 지배층,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 이걸 지금 거꾸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야는 언제 건국됐나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그 2019년에 아까 보신 경북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6개의 흑방울 톡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거북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금합, 그러니까 8개의 알을 짰다는 금합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구지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지가를 부르면서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하면서 춤을 추죠. 그 춤추는 사람들 형상이 나타나죠. 이건 뭐 물고기 모양 같은데 물고기 모양은 뭐 해양을 뜻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제가 보는 거나 여러분이 보시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해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거북이 모양과 마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가야 건국 사화를 말해주는 듯이 육가야 딱 6개잖아요. 저것도 저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게 출토됐으면은 우리나라 학계가 강단사학계가 정상적인 학계면은 가야 건국 사화를 사실로 말해주는 유물이 나왔다 이래야 되잖아요. 일제히 비판하고 나오는 게예요. 여러분 강단사학계 하니까 강단사학계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강단사학계라는 곳은 그냥 역사학계를 통칭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대학 전국 각 대학의 사학과를 다 장악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강단사학계의 성격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누굽니까? 다 단재신초 선생 이러죠? 그 수많은 대학사학과에서 단재신초 역사학을 가르치는 곳은 빵개예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빵개. 1시간도 안 가르쳐요. 제가 학사, 석사, 박사로 다 사학과에서 나왔어요. 제가 나온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있어요. 1년에 나라 돈 한 300억 정도 쓰는 데인데 그 단장하는 사람이 공개학술대회 석상에서 다 역사학자들 모인 공개학술대회 석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재신초는 3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4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그랬는데 그 말 들은 역사학자 아무도 반박을 안 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저에게 참석한 분 중에 그나마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는데요. 그 정도면 분위기 하실만 하죠. 전부 다 누굴 계승했느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 이병도 신석호의 역사관을 100%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역사도 좀 보겠습니다만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도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 강단사학계는 이병도 신석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를 정신적 지주로 삼는데 북한 역사학계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단재신초 선생하고 약연 김두봉 선생, 국어학자죠. 예전에 국어학하고 역사학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만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 두 분의 그 학자를 갖다가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역사 연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체계가 아주 달라지는 건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갖다가 100대 국책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하자.
뭐 그 말은 좋은 뜻에서 했겠죠. 뭐 설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나일본부를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비밀에 쌓인 가야사를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으면은 정상적인 정부 조직이면은 그 정상적인 가야사를 쭉 밝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간 겁니다. 그 첫 번째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드러난 게 이 가야본성전인데요. 2019년 12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참 눈뜨고 못 볼 지경인데 일본 식민사학에서 주장하던 거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서기 369년에 가라칠국 백제 외연합군이 가라칠국을 공격했다. 여러분 육가야란 말 들어봤지 칠가야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료에 안 나오는 건 전부 다 일본서기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육가야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칠가야를 갖다가 끌어들인 건데 그게 이 사람들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 딱 그거예요. 임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가야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 임나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100%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임나 일본부서를 잔뜩 써 놓으면서도 제일 앞부분에는 아까 보신 우리가 흑방울 토기 6개 그 토기하고 그 다음에 그 파사석탑 호황우가 아유타국에서 서기 48년에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을 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짠 것처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게 뭐냐면 조선일보 문코드 맞추려 검증 안 된 유물, 지역 유물도 가야, 한겨레 검증 안 된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 관객으로만 가야전. 말이 똑같죠? 한 기자가 썼다 그래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기사예요. 두 기사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제가 이 강단사학계는 보수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총독부 한통속이에요. 다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한통속인데 때로는 마치 진보인 척하고 때로는 진짜 보수인 척하고 사기치지만 다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겁니다. 이 문화부 학술 담당들에 관한 한 똑같아요. 이 뭘 갖고 비퍼 이렇게 두 신문이 동시에 희한하잖아요.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 동시에 비판했는데 내용이 있다. 검증 안 된 유물, 검증 안 된 유물. 검증 안 된 유물이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것과 이거를 왜 전시했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파사석탑, 호황우가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을 왜 전시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보실 때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가야 전시에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 건국 사화를 사실로 입증하는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 당연한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학술 담당 기자들이 워낙 교묘하게 쓰니까 왜 비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국사회에 아주 드물게 조선 한겨레가 동시에 폭격하니까 중앙박물관이 만세 부르고 저 흑방울 토기는 어디다 창고에다 처박아 버리고 이 파사석탑에는 신화라고 딱딱지를 붙여놨어요.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왜 비판했냐. 핵심은 왜 가야가 일제기 건국했다는 유물을 왜 전시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뭐냐면 가야가 언제 건국했냐? 우린 다 일제기 건국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구구파들하고 이 일본 구구파라는 것은 과거에 군국주의, 제국주의 추종하던 이게 황국사관 논자들인데 일본의 황국사관 논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 여기는 가야가 3세기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한 강단사학계는 가야 건국 시기 3세기 이후 3세기 말에 보통 건국했다는 겁니다. 북한 역사학계는 초기 1세기 건국했다는 게 새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이게 일본 위키백과의 가야 설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 무리들이라. 똑같죠? 일본과 남한 강단사학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진짜냐? 1세기에 건국됐다는 북한 학계와 남한의 민족사학계하고 그 다음에 3세기 이후에 건국됐다는 일본 구급파대라고 그걸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하고 뭐가 사실이냐? 그건 뭐 일본의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교수가 뭐라 그랬나? 그거 하나 안 중요해요.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교수가, 사학과 교수가 뭐라 그랬나? 그거 전혀 안 중요합니다. 판단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 쓰여진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자료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건 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유사 가락곡기는 서기 42년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서기 48년에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죠. 삼국유사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보다 150년 전에 편찬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똑같이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77년에 신라의 아찬 길문이 가야군사 1000명의 목을 뱉다라고 나옵니다. 두 나라가 그때부터 전쟁했다는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일관되게 1세기에 가야가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고고학 유물로 보면은 저 창원 다호리에서 서기전 1세기 때 새로 만든 도끼가 나와요. 그리고 대성동에서도, 김해 대성동에서도 1세기 때 왕릉급 무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고학에서 국가가 존재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철기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과 계급이 분화됐는가. 근데 왕릉급 귀족 무덤들이 나온다는 건 이미 귀족과 일반 평민들이 계급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란 문헌자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제가 고고학 요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이 고고학 자료에 1세기 때 가야가 있었다는 물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어느 학계든지 가야는 1세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유독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가야는 3세기나 가야 건국됐지. 근거가 뭔데?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끼리 그렇게 합의했어 이거예요. 우리끼리 합의했다. 식민사학자들끼리 합의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한 강단사학계가 식민사학계가 100%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뒤들끼리 합의한 게 학설이 되는 거예요. 토론하자 그러면 안 나오죠. 전 지금도 저희는 항상 원칙이 그럼 토론하자. 가야 언제 건국됐는지 지금 가야해 1조 2천억 원이나 씌어지고 있다니까 그중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돈만 써가지고 돈 안 써도 좋아요. 저희 공짜로 나갈 테니까 가야가 언제 건국했는지 저 식민사학하고 한번 토론하자는 거죠. 절대 안 나옵니다. 토론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가야가 3세기 건국했다. 이러면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야 1세기 건국했다는 거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야사 깎아내리기 바쁜데 4세기 후반 이후로 가면 갑자기 가야를 키워요. 왜냐? 제가 뭐라 그랬죠? 가야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임나라고 읽는다. 이때부터는 우리의 조국인 위대한 야마도 외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임나 강역이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 한국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가야사의 핵심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그래요. 그 임나일본부설이 뭐냐면
야마도의 신공항우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를 설치하고 562년까지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신공항우 이렇게 써 있죠. 일본 맞들이의 신공항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감히 남한의 식민사학자들도 369년에 야마도에가 한국 점령했다. 이 얘기는 차마 못했어요. 지금은 일본 구급파 사사카와 재단에 돈을 받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일본 문부성 돈을 받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은 친일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위 받으면 교수되기 아주 쉬워요. 교수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꾸로 퍼뜨리니까 일본에서는 저 맞들이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애 데리고 나가요. 저 신공항우가 누구예요? 저 신공항우가 369년에 한반도 들어가 가지고 임나일본부 설치한 분이야. 어디 나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그 일본 어린아이가 그래요? 사실로 믿겠죠? 지금 그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 임나일본부설은 남한강단사학계는 항상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 그래요. 이 양반들 집회 꺼내면 앞부분은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뒷면을 보면 일본은행이에요. 본론 들어가 보면 가야는 임나다. 근데 요즘은 옛날같이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관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못해요. 단 가야 지역에 외에 야마도 외에 외교기관이 있었다 또는 뭐 교역기관이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야마도 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설업 대사를 파견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반드시 가야의 외인들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앞부분은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강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북한 학계에서는 그 김석형이라는 원래 대구 출신 경성대대 나온 학자가 있어요. 이 김석형 씨가 월북해가지고 이제 북한 역사학계에 중추가 되는데 이분이 1963년도에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란 논문을 발표해요. 핵심은 뭐냐면 일본석이란 책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본석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이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 가지고 소국 분국을 세우는데 바로 그 분국들 사이의 일을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참안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란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 논문을 갖다가 이듬해에 광교토대왕 비문이 조작됐다.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설을 광교토대왕 비문 조작설을 제기했던 이진희 교수가 있어요. 제1사학자. 이분이 그 논문을 번역해가지고 일본 학계에 발표하면서 일본 학계가 초토화가 됐어요. 자기네가 봐도 일본석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이 본국의 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국의 일이 아니라 분국, 이들 소국, 이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의 일이다. 그리고 임나는 뭐냐면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바로 이것이 김석형 박사가 일본 학계에 아주 충격을 준 논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학계는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일본 열도에 가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수두룩해요. 여기 남원의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35년 지배했다가 쫓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다 바꿨죠. 그런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쓰여져 있으면은 그 가야계예요. 그 발음을 가라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 당자 쓰여져 있으면 그것도 가야계예요. 그 당나라 당자라고 쓰고 가라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흰 백자 나무 목자 백목 일본의 성씨도 있어요. 백목이라는 성씨. 그 힐라계예요. 뭐냐면 백목을 희락이 이렇게 읽는데 힐라를 희락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맥자 쓰면은 맥자 쓰여져 있으면 고구려계고. 그래서 일본 열도엔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가득한데요. 이 남원이 만약에 저 사람들 주장대로 200년 동안 일본 야마도 외가 지배했으면 200년 지배했으면 뭐가 흔적 용어의 흔적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강단사학자들 말장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용어 가지고 가야를 임나라고 하는지. 이 김태식이라는 분은 뭐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 이렇게 써놨으면 가야가 562년에 망했죠. 700년 가야사 써놨으면 가야 건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서기전 2세기쯤 해야죠. 막상 책을 보면 3세기 건국했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3세기 건국했으면 가야사 400년 이래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이름표와 그러니까 이 상품과 뜯어보면 내용물이 달라요. 보면은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전부 다 중심은 이 외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런데 근거 있냐? 다 거짓말이에요. 비교적 신빙성 인정되는 이게 뭐냐? 비교적 신빙성을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어요. 제3자가 봐가지고 엄밀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거 일본 허기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외에서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최재석 교수님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허기에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김석형은 뭐냐면 그러나 량서, 남대서 등 이 칭호에 들어있던 나라 이름이 과연 당시에 조선 본토에 있었던 나라들이겠는가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우리는 서부 일본, 북규슈, 기비, 기네 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임나, 신라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만두가 보시면 아마 남원이란 지명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기일보하고 한번 만두에 경기마을이 있다 그래 한번 찾아가 봤어요. 아마 호남마을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 그 지역 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로 일본 열도 가서 분국을 세우면 거기도 이름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라고도 하고 임나라고도 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이 이제 김석형의 그 주장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야를 임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중국 역사서에 왜 5왕이 나와요? 왜에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찬, 진, 제, 흥, 무라는 5명의 외 왕이 나오는데 이 외 왕들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칭 몇몇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야마도 외에서 외 왕이 보낸 건데요. 보면은 뭐 원가 28년 그 451년인데요. 차지절 도독 이게 이제 외 왕이 자기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봉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보세요. 1. 외, 2. 신라, 3. 임나, 4. 가라. 임나하고 가라가 다르죠? 진암모한 그러니까 육국제군사 이랬잖아요. 일본에서도 야마도 그 외왕이 중국에 사신 보내가지고 나를 봉해달라고 하는데 가라하고 임나하고 다르죠? 또 여기도 승명 일령 기록에도
외왕 흥이 듣고 죄가 섰다. 자칭 사주절 도독 자칭이야 자칭.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암 모한 칠국. 그러니까 이 임나하고 가라를 각각 하나의 나라로 봐야 칠국이 되죠. 근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고 여기 있는 뭐 신라나 백제를 갖다가 이 본국 백제나 신라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나라들은 다 일본 열도에 있던 소국 분국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해석되는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그걸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만 아니야 이게 백제 신라가 야마도의 속국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가 임나라는데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가야가 임나냐 둘이 같아야죠. 동명이인인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건국 시기가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했어요. 임나는 언제 건국했나 몰라요. 일본 서기에 보면 서기전 33년에 임나가 있었다고 나와요. 100년 전에. 그럼 생년 태어난 해가 다르죠. 망한 해도 달라요. 망한 해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금관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562년에 망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562년 이후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망했으니까. 근데 일본 서기에는 그 100년 후인 646년에도 임나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개국군주, 망국군주, 삼국사기 삼국유사엔 다 나와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누군지 안 나와요. 모든 게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니까 임나는 가야가 아니죠. 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논리가 여기만 건너오면은 강단사학자도 우리가 같은 걸로 합의했어. 가야는 임나야 이거예요.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 참 수준이 저 수준이니까 저 수준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진짜 학문다운 학문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수준이 바닥 초등학생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우리 강단사학께서 우리가 합의 끝났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정리 끝났어 이거예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뭐 앞뒤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임나 가야서를 주창한 거는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느닷없이 뭐 임나 명고, 임나 고고 이런 책을 펴내요. 1882년에.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 참모본부나 대한민국 합동 참모본부에서 국회에다가 우리 필리핀 항공사 연구할 테니까 돈 좀 1억 원만 주세요. 그러면 국회에서 훌륭하네. 대한민국 육군 참모본부에서 필리핀 항공사 연구한다네. 돈 주겠어요? 느닷없이 저걸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왜 연구해요? 핵심 논리는 임나가 가야다. 야마도해가 369년부터 지배한 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한국 점령할 건데 이건 우리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논리 갖고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 다음 해에 일본군 참모본부 사쿠오라는 간첩이 관객도장 비문을 조작해가지고 일본에 갖다 보내죠. 그러니까 83년에 탁본을 일본의 참모본부에 갖다 바쳤는데 이 참모본부에서 회열옥이라는 일본 구급파들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공개한 거는 88년 5년 후에요. 그 글자 몇 자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5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조작설이 나오는데 요즘에 한국이 어떤 경지까지 갔냐면 이들이 역사 팔아먹는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팔아먹고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갖고 워낙 잘 나가니까 아주 흥승장구하죠. 그래서 규경량이라는 가톨릭대 교수가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에 무서운 아이들 해가지고 띄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광교토대왕 비문은 다 뻥이야.
거기에 나오는 왜에 관한 것만 사실이야. 요즘 이러고 다녀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왜가 뭐 신라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왜 위대한 야마도 왜의 전적은 사실이고 나머지 광개토대왕이 뭐 어디 정벌했다 뭐 어디 정벌했다 하는 건 다 뻥이야. 이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요 참모본부 논리 그대로 딱 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결국 북한 역사학자들 책은 어떤가를 계속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임나일본부 해부라는 조유승이란 북한학자가 썼는데요. 이 조유승이란 분은 오카야마에 살던 교포였어요. 그러다 북한 가가지고 김석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 책을 갖다 제가 이제 해제를 달아가지고 몇 년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의 허황성을 지적하고 임나일본부가 조선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지도 온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한편 남조선과 해외의 일부 사람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까발킨 우리 역사학자들의 글들이 나갔으나 반신반의 하기도 한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남한학계는 완전 무시하죠. 북한 역사학자들 책을 보면 일본 학자들만 집중적으로 비판하지 남한학자들 별로 비판 안 해요. 왜냐? 그 하수인으로 보는 거죠. 그 주인을 까는 거죠. 그러면 남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한 역사학자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딱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일본인 수성들이 지 주인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나일본부 변종 논리에 대해서 뭐냐면 여기는 이 북한에서는 결국 미마나 미학계 이게 임나관가라는 건데 설이라는 것은 야마토 정권이 조선의 가야 지방에 식민지 통치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그것은 비단 가야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신라까지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을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직접 지배하였다는 사이비 학설이다. 그래서 백제까지 전라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주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조유승이 이제 가야사 북한학계 가야사 그러니까 남한학계에서 나오는 뭐 가야사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근데 저것도 북한학계의 가야사도 제가 해제에 달아가지고 다시 출간했습니다만 여기에 조유승이 써놓은 게 뭐냐면 지난날 일대 오용사가들은 고대 시기 남부조선 일대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조작하고 가야의 영역을 혹심하게 왜곡 날조하였다. 그들은 가야의 영역을 일본 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전라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가야의 영역이 넓어야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지배 영역이 넓어진다는 지배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둔 궤변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북한학계에서 가야 영역을 전라도 충청도까지 끌어들인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궤변이라는 건데 그 궤변이 여기 와서 지금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나 강역자를 보면 재밌어요. 아주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처음에는 임나 가야라고 주장하면서 쭈다소키치는 임나는 경남 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희슈도 이 인물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남원이 김운이다라고 1922년부터 22년에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바로 이 조선총독부에 있었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었던 이만희슈인데요. 이만희슈가 김해는 남가라고 임나일본부는 경북 고령에 있었다라고 끌어올려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란 이 낭인 깡패가 있는데 이 깡패가 임나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이걸 갖다가 시야마시 야스카지라는 인물이 똑같이 주장하는데
지금 결국 남원을 갖다가 지문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하고 시야마스 야스카즈 의 주장을 따르는 건데요. 직접적으로는 이 이마니시 류가 바로 기문이 남원이다라고 한 이걸 갖다 그대로 따라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카이 후사노신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조선전사를 편찬하니까 한국에서도 거기에 대응한다고 이 한국사 56권짜리 편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야사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중에 가야사를 썼는데 그 가야사로 하다가 느닷없이 가야 얘기하다 느닷없이 임나로 넘어가요. 임나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야라고 읽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임나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아유카이 후사노신 끌어들여요.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로 조회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 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투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란 작자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누구냐면 1895년에 칼하고 석유 들고 경복궁 담을 넘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야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야쿠자가 일본 서기 조선지명고 딱 이런 책을 썼죠. 일본의 이 당시 야쿠자들은 지네가 아주 우국지사라고 흑룡회, 현양회 이런 깡패 집단들이 자기네는 아주 우국지사인 척하면서 또 책도 봐요. 근데 명성황후 시해하기 위해서 경복궁 담 넘어서 칼 휘두르고 석유 뿌린 그 명성황후 시신에 석유 뿌리고 불 붙인 놈을 갖다가 그중에 일당 중에 한 놈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극찬하는 겁니다. 이 강단사학자들이 100% 철회 조직이라 이런 걸 자행해도 비판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쓰다 소키치도 엄청 칭찬하죠. 그 다음에 시에마스 야스카즈, 또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에 대한 이 존경심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는 누구냐면 경성제대 교수였다가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의 간사였죠. 그래서 이 시에마스가 조선사 36권을 총편집하는 책임자였죠. 그러다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일본으로 이제 쫓겨갔는데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일본 일제 패전 이후에는 우리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걸 좀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의 기운이 일 때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우린 다시 한국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책을 낸 게 1949년도에 임나 흥망사란 책인데요. 그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구 시에마스 야스카즈는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으니 그 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경영론이 뭐냐면 고대 야마도회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남한경영론을 완성했더니 이게 일본 문부성 산하에서 했다 그럼 이해가 가지만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따위를 갖다가 국고로 책을 편찬해서 뿌린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김영구라는 사람은 CMS가 얘기한 거는 남조선 경영론인데, 아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는 남한 경영론이라 그랬죠. 근데 CMS가 직접 쓴 거는 남조선 경영론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는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한반도 남북 경영론으로 쓰겠다. 아주 뭐 이 사람들 보면은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마도에는 군사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대국인 야마도에가 6세기 중반까지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이게 참 전 세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철을 못 만드는 군사대국,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우라늄도 추출할 줄 모르고, 핵무기도 만들 줄 모르고, ICBM 만들 줄 모르고, 탱크도 만들 줄 모르는데도 이상하게도 군사대국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국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보드는 일본이 쥐고 있었다. 왜가 쥐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한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서 전부 다 빌면서 군사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노태돈이란, 아까 김영구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이 노태돈이란 서울대 그 명예교수가 쓴 걸 보세요. 4세기 말 이래로 외의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없었다. 외군들이 여기 와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 지배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북한 가가지고 군사활동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지금의 중국인민해방군이 한국 와가지고 군사활동 할 수 있어요? 군사활동 한다는 건 뭡니까? 식민지란 이야기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는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영역 지배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쌍한 2세, 3세들이 저런 사람들이라 교과서 편찬하고 편찬하는 사람들 지도하고 하니까 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대단히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야마도에는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군사 강국이에요. 그럼 제철 기술이 없는데 철을 어떻게 확보하냐? 간단해요. 봐요.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을 비롯한 선진 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백제에서 왕자를 야마도에 인질로 보내가지고 저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철을 갖다가 철정을 계속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이야기예요. 이거 뭐 유치원생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사학과 교수들이 버젓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지금 강단사학계 다 장악하고 있고 무슨 국가 프로젝트만 떨어지면은 가야사 1조 2천억 떨어지면 다 이 사람들이 갖다 그 돈 가지고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어야지. 그러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일본 허기 갖다가 하는 건데요. 일본 허기란 책은 720년에 썼는데 처음부터 맘먹고 거짓말하기로 맘먹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빠르면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1000년 정도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죠. 일본이란 나라는 고대 백제의 담로 제후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은 가야계가 진출해서 큐슈에 있을 때는 가야계가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일본사 연구가들이 이제 신무 동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쪽 정벌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쪽으로 가서 나라 지역을 수도로 삼을 때부터는 백제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백제의 한 개의 담로가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도에는 백제의 제후국 담론인데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삼국인 걸로 바꾸고 백제를 제후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외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다. 이제 이렇게 바꿔갖고 쓴 책인데 이 책을 그러니까 연대부터가 안 맞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토 트라지오라는 인물이 나이토 코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 일본 역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본 역사학계에는 이제 동경대, 도쿄대 학파와 교토대, 이 경도대 학파가 있는데 두 학파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중에 교토대 학파의 리더예요. 그래서 도쿄대하고 많이 싸운 그 학파의 리더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 혁에 대해서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혁의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혁의는 연도부터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 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등 그러니까 일본 혁의는 연대부터 안 맞기 때문에 일본 혁의에 나와 있는 기록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려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조선의 동국통감 같은 걸 비교해가지고 맞으면은 그것만 사실로 인정해왔다는 이야기에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더욱이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연대뿐만 아니라 일본 혁에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까지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에 비교해봐갖고 맞으면은 요건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해 왔지만 그 다음에 이만희 휴류 박사 아까 얘기했죠. 이 남원을 갖다 기문이라고 주장한 최초 인물 1922년에 기문 반파구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남원을 기문이라고 주장했던 이만희 휴류 박사가 양국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 일본 혁의 고사기에 실려 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만희 휴류, 조선총독부의 이만희 휴류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고 일본 혁이 진짜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엄청 밀었죠.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남한 강단사학계에 아직까지도 하나뿐인 정설, 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문 쓰는데 고대사 논문 쓰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초기기록 인용하면 예전에는 탈락사유, 논문 탈락사유, 삼국사기 초기기록 인용했으면 이렇게 찍혀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 뭐 주민증 가지고 있고 뭐 여권, 한국 여권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마 1000번도 더 들은 질문이 저 식민사학자도 왜 저래요?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깊은 줄은 몰랐죠. 이 사람들. 그냥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본인으로 보면 간단하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석이 되는 게 이 사람들 하는 행보가. 그런데 그의 거짓말인 일본 서기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랏돈을 가지고 3권짜리 해제를 펴냈는데 3권짜리 번역과 해제를 펴냈는데 거기에
연민후라는 사람이 해제해서 일본 허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 허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서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기는 고대인들이 쓴 사서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삼국사기는 중세인들이 쓴 고대의 사서라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랏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영식이라는 인제대 교수, 현재의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필요하다. 일본 서기대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속국이에요. 심지어 광개토 대왕이 야마도 외에 세금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세금. 그거대로 보자는 거예요. 다 일본에서 유학해갖고 온 사람들이 한국서 자리 잡고 나서 이런 주장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 최재석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사학과가 아니니까 저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이분이 일본 서기 다 외우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영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요, 이 최재석 교수님 이분이 이 분야에 관해서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학술 논문이 300편 있고 학술 저서가 30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 서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본 서기 번역본을 3권으로 내면서 제1권 끝에 참고문헌을 몇십 쪽에 걸쳐서 썼는데 이마니시루 논문 하나 시야마스 야스카즈 다 써놨는데 300편의 학술 논문을 쓴 이 최재석 교수는 참고문헌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가장 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과 북한과 일본을 통틀어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300편의 학술 논문과 30권의 학술 저서를 갖고 있는 분은 참고문헌에서 빼버렸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랏돈 가지고 일본 서기 번역본을 내면서 왜 뺐냐? 이런 주장하니까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들의 왜곡된 주장이다. 이런 걸 하니까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자. 그런데요, 이 강단사학계가 철의 규율이라 그랬죠?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냥 투명인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름 학자점 이렇게 되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투명인간 취급은 못하고 죽이려고 사이비 역사학자네 유사 역사학자네 온갖 모욕을 갖다 퍼붓죠. 이 사람들이 한때는 일제 총독부 역사관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을 갖다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 이러니까 그럼 아까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전선 보셨죠? 학계는 다 이 식민사학계와 언론이 다 한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이비 역사, 유사 역사 용어를 또 막 써서 공격했죠. 일본의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럼 저는 요 유사 역사학이란 용어가 어디에 하나 있을까? 금방 찾아내요. 어디서 찾냐? 총독부에서 뭐라 그랬지? 조선 총독부에서 그거 뒤져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종교를 다룰 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요 세 이제 종파는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학무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지금의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종교, 단군 신봉하는 대종교, 그 다음에 보천교, 그 다음에 미륵불교,
불교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미륵은 내세불이잖아요. 나중에 미륵이 하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선 독립 얘기하는 거네. 그다음에 동학, 그러니까 천도교 이런 것들은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유사 종교. 그래서 요거는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할해요. 경무국이 뭐냐면 지금의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데 관할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조직으로 보는 거죠. 그 용어로 그대로 갖다요 식민사학자들이 자기네 식민사학 비판하는 학자들을 갖다가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 하면 그 언론 같은 카르텔이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야말로 아나키즘의 시대예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통하잖아요. 옛날같이 자기네가 학계를 100% 장악하고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분국절, 아까 말씀드린 분국절에 분노해야 되는 거는 일본 구구파들인데 남한 학자들이 일본 학자보다 더 분개해요. 김태식, 홍익대 김태식은 김석형은 일본 허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일본 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로 초래하였다. 웃기는 이야기죠. 분국설에 따르면 임나는 뭐예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분국이잖아요. 그럼 가야에 일본 열도 진출사로 연구하면 되지. 이게 왜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영식은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냐면요.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일본 구구파 및 일본 구구파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의 치명적 약점이 된다. 그러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그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린 건 뭐냐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하면서 대마도에도 가보면은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가득하고 여기 이 북규슈에도 가득하고 특히 사이토바루 여기는 아까 탈모 처음에 보셨죠? 일본에서도 일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다 가야계예요. 그 다음에 야마도 우에가 나라를 수도로 삼았을 때는 나라, 우리말 나라잖아요. 그대로. 그때는 백제계가 주도하고. 근데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임나가 그럼 어디 있냐. 이 대마도로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북한학계는 이 지금 오카야마시로 보는 분들이 그 북한학계는 저쪽으로 이제 보고 있죠. 오카야마로. 그래서 제가 이 사이토바루 고분군 제가 한번 미야자키 현에 답사 갔다가 저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남한 그 학자들이 저희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대해서 뭐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박사학위 한일 고대 관계사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면은 알 텐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여기가 일본에서도 자기네들이 왜 맞는 자기네들이 일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가야철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 오카야마 옛 지도인데요. 이 거대한 고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 길이가 350m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0m라 일본의 수많은 전방 후원분 중에 랭킹 4위예요. 이게 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고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카야마 키노조성, 이게 해발 397m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야계가 일본열도 진출해서 세운 성이라는 거죠. 저 가보면 이 판축, 이거는 이제 흙을 갖다 다듬어 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인데 야마토 외인들은 저 만들 줄 몰랐고 딱 가야계 백제계가 가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야는 전라도까지 진출했나, 남원이 김은국인가,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보신 그 일본의 오카야마의 쭈꾸리야마 고분이고요. 이게 일본 구급파들이 만든 지도인데 여기 기문, 딱 남원의 기문이라고 딱 써 있죠. 섬진강 기문. 근데 이 사람들이 지명 비정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냐면 아까 뭐 가라칠국 해가지고 가라칠국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가라칠국 중에 이 탁순이란 곳이 있어요. 탁순이란 곳을 갖다가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 아까 임나 흥망사를 쓴 49년에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대구라 그랬어요. 왜 대구로 봤냐? 대구의 옛 지명이 뭡니까? 무슨 벌이에요? 달구벌 그러죠? 그러니까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순이 달구벌 대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탁하고 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탁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탁국이 또 하나 있어요. 아, 그럼 탁국은 어디로 비정할까?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뭐라 그랬냐면 임나흥망사에서 탁순은 달구하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고요. 탁국은 달구하지만 달구하는 탁순이기 때문에 압독군이다. 압은 앞을 뜻하는 조선어니 경산이 그럴듯하다. 뭐냐면 이 탁국도 달구벌로 해야 되는데 이미 달구벌은 대구로 비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경산으로 비정하자. 경산의 옛 이름이 압독인데 경산이 대구 앞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일본석에 나와 있는 탁국을 경산으로 비정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찍어 골라죠.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친미다레가 딱 강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앞만 뒤져봐도 친미다레는 글자 한자 비슷한 것도 못 찾았어요. 여기 전라도에서 찾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면 친미다레를 발음으로 한번, 일본어는 음과 한자 발음이 다르잖아요.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보자. 그러니까 도무다레 이렇게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전라도 강진이 옛날 도무군이었네. 그래서 이 강진이 친미다레야. 이게 성립되려면 전라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5세기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며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석형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에 야마토 군대가 경상전라 두 도로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딱 맞는 말이죠. 이 주어 맞춘 걸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 일본석이에요. 이 사람들 일본석 인용하면 절대 원문은 다 인용 안 해요. 원문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석에 나와 있는 원문을 백제 무령왕이 조미문기 장군 등을 야마도에 보내가지고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치면서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주문이 뭐냐면 주운, 별주운 그랬죠. 주는 신하가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을 갖다 주라 그래요. 신하가 임금님에게. 그러니까 백제왕은 신하고 야마도의 왕이 임금이라는 거죠. 올려가지고 반파국이 신의 나라 김은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자칭했다. 여기 원문 그대로 써놨죠. 엎드려 원하옵기는 천은 하늘의 은혜로서 판단하셔가지고 저걸 갖다가 지금
백제 왕이 자기 야마도 외왕의 신하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빌면서 하늘의 은혜로 기문을 내려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한 강다사학자들은 말 조금 바꿔서 이때 백제가 남원을 차지했네 어쩌네 하고, 그래서 겨울 11월에 조정 야마토위에서 은혜로운 조칙을 받들어 선포해서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라고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게 야마토 왕이 하사를 했다. 아주 영광스럽게도 하사를 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보면은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532년에 금강가야 구영왕이 항복했다가 나오죠. 법흥왕에게. 근데 여기는 일본 서기는 527년에 이미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세워라. 이미 가야가 527년에 망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가란 뭐냐, 우리가 아는 가야가 아니라 일본 열도내에 있었던 소국이라고 보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절대 아니지, 가야는 여기지, 한반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 서기란 책이요, 근강모야신이라는 인물은 야마도 외왕이 보낸 사신이에요. 사신이 웅천에서 신라 백제 두 왕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야, 신라 백제 두 왕 와 하니까 신라 백제 왕이 안 오고 다른 자기 부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근강모야신이 화를 내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왜 두 나라 왕이 몸서와서 천황의 조칙을 받지 않고 사신을 보내는가? 이제 너의 왕이 스스로 와서 조칙을 받겠다고 해도 나는 조칙을 선포하지 않고 반드시 쫓아가서 물리칠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여기 백제 신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시각대로 아까 인제대 이영식 교수라는 사람은 일본 서기의 시각대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백제 신라가 지금 우리가 아는 백제 신라라는 거고, 그럼 이 백제 신라는 야마도의 사신이 와가지고 야 신라왕 백제왕 일로 와. 그래서 자기 사신을 보냈더니 감히 야마도 외에 사신이 부르는데 백제 신라왕이 안 와? 이따 있고 가지고 지금 기문을 갖다가 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이따위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일본 서기만 갖고 하는 거에 역풍이 좀 부니까 일본 서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자료에도 나오고 한국 자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한원이죠. 한원에 괄지지에서 말하기를 웅진하는 수원이 나라의 동쪽 경계에서 나오고 서남 쪽으로 흐르다가 나라 북쪽으로 백리로 흘러가다가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이걸 갖다 웅진하가 금강이라는 거고요. 금강의 수원이 나라의 동쪽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웅진하가 금강이면은 금강의 수원이 지금 웅진 동쪽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문하, 이 한자를 보시면은 기문하, 지금 일본 서기의 기자하고는 이 글자가 달라요. 근데 발음만 같으면 이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기문하가 있는데 수원이 그 나라의 남산에 있다. 그러니까 기문하는 수원이 그 나라 남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디예요? 그 나라의 남산하면 웅진의 남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마치 기문이라고 남한에 기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글귀 보고 여기에 뭐 남한이란 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금강은 후원리가 여기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아까 웅진하는 이 웅진하는 나라의 그 동쪽에서 흐른다 그 수원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기문하는 뭐라 그랬어요? 수원이 그 나라의 남산에 있다. 서울에 남산 있잖아요. 아니면 이 남원에도 남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산이라고 특정했으면은
바로 웅진 남쪽에 있는 산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첨딘강의 수원은 지난 당시 팔공산이고 또 요즘은 또 뭐 남강이다라고 하는데 남강의 수원은 함양군이에요. 이걸 갖다 김은알 갖다가 남원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한자가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또 일본의 신탄성지록에 보면 임나 임금이 말하기를 신의 나라 동북 쪽에는 삼파문이 있는데 삼파문을 갖다 상파문, 중파문, 하파문. 그래서 요 파자를 갖다가 귀자로 읽어가지고 뭐 삼기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여긴 임나 임금, 가야 임금이 아니죠. 임나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나라 동북 쪽에는. 그러면 임나가 가야면은 경상도 동북 쪽이면 어디예요? 저 동해바다예요? 포항이에요? 어디예요? 이따위 걸 갖다 중국 사례에서 나온다고 거짓말시키고 또 양지공도에 나온다 그러죠? 양지공도 백제사신도 여기 보면 원문 다 써놨잖아요. 상사문이라고 돼 있지 상기문이라고 돼 있어요. 문자 자체가 다른 거는 글얼문하고 내문하고 삼수변 있고 없고가 다르죠. 글자 다른 걸 둘째로 치더라도 여기는 상사문이라고 돼 있는데 지네 맘대로 뱀사자를 갖다가 몸기자를 딱 바꿔가지고 상기문이 나온다. 또 거짓말시키고 이 사람들 역사하고 역사하기 아닌 다 거짓말이에요. 찾아보면은. 그리고 우룩의 12곡에 나오는 하기문, 상기문이 하기문, 상기문이라는 거예요. 안에 표의문자, 표문자, 한국 고대사 하는 역사학자들,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미스터리가 뭐냐면 한문은 몰라요. 한문을. 여기 우리 도명스님 한문 잘하시니까 조금 살펴보니까 얼마나 저쪽 다 강단사학자도 거짓말이라는 거 한문 원문 보면 아는데 이런 식의 거짓말. 한문은 표의문자잖아요. 뜻글자예요. 그러면 여기 글자 자체가 귀한 물이죠. 여기도 이걸 갖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 상기물, 하기물, 상기물이 어떻게 상기문, 하기문이 되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기물은 장수, 임실, 그다음에 상기물은 남원. 저게 그 곡조가 남아있지도 않는데 하여간 저게 남원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런데 이거는 유금열 선생이라고 저쪽 우룩의 고향이라는 충주에서 평생 이거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엄청 두꺼운 청풍성렬 현인 악정우룩이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펴내셨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하기물은 위기물 후유 휘약 즐기면서 노는 음악이라는 게예요. 상기물도 다 마찬가지고 뭐 이번 말이 100% 맞는지는 몰라요. 그 곡조가 남아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상기물, 하기물을 갖다가 상기문, 하기문이다. 그래서 남원이다 하는 헛소리보다는 이번 얘기가 훨씬 더 일리가 있죠. 이건 북한학계에서는 가야의 최대 판도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축소됐을 때 이렇게 보고 남원은 가야 판도에서 벗어나 있죠. 일본 구급파들이 만든 이 지도에는 기문 해가지고 임나가 여기까지 충청도까지 다 차지했다는 게 백제는 어디 갔어요? 그럼 백제는 어디 있어요? 백제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발굴하다가 가야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핵심이 고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으면은 묘실이 있고 묘실에 들어가는 방식이 묘실에 관을 안치하는 방식이 수혈식이 있고 횡혈식이 있어요. 횡혈식은 옆에 굴을 뚫어가지고 그 굴을 통해서 무덤을 안치하는 게 횡혈식이고 수혈식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관을. 근데 주로 가야 쪽 것이 위에서 내리는 수혈식이 나와요. 그래서 수혈식 무덤만 나오면 가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혈식 무덤이 이 호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나와요. 근데 충청도에서 나오는 수혈식 무덤은 가야 거라고 못해요. 왜냐? 왜겠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백제지 여기가 왜 가야야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호남이 그야말로 항쟁의 도시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항상 호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1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각 지역 대의원들을 뽑을 때 호남은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의병 전쟁 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1908년 9년에 소위 남한 대토벌이라는 의병 토벌 작전을 하는데 제 작전 계획서를 봤어요. 의병 토벌, 남한 대토벌인데 보니까 전라도 대토벌이에요. 거기서 사실 호남을 폄하하고 하는 게 다 일본인들이 시작한 겁니다. 끝까지 저항했으니까. 그 사령부가 있던 곳이 남원도 그때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유재란 때 만인총이 있잖아요. 그만큼 항일의식이 강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역사를 100%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막 야마도에 끌어들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류가 김훈은 지금의 남원 땅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이게 김훈 반파구에서 이상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훈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남원에 해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거짓말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1922년에 이만희 류가 그다음에 또 거짓말 이만희 류가 김훈이라는 문자가 당인 중국 사람들이 고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인이 일찍부터 이 문자를 사용했던 것을 백제인이 사용했다 증거 좀 내놔보라 이거예요. 증거 다 거짓말. 또 이만희 류가 김훈 즉 김훈이 남원인 것은 의심할 것 없다. 저 일본 학자들이나 남한 식민사학자들 글을 보면 의심할 것이 없다.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면 저 거짓말이구나. 보면 100% 정확해요. 논리가 딸리면 항상 의심할 것이 없다.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뭐 일소의 부침이 있다. 근거 없을 때마다 저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 가야와 백제는 진흥왕 15년 백제성왕 32년 554년에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신라하고 싸우잖아요. 그 백제와 가야는 사이가 가까웠어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가야는 신라하고 매번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백제하고 싸우는 기사가 안 나와요.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가야의 무덤도 나올 수 있고 신라의 무덤도 백제의 무덤도 나오잖아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내가 더 할게요. 한겨레 신문에서 딱 그 임나사연이라고 또 나와요. 일본 서기에 임나사연이 나오면 야마도에서 찾지 일본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무조건 여기 전라도에서 찾아야 그걸 갖다가 나랏돈 가지고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일본 구급파 학자를 불러다가 이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한겨레 신문에서 노영석 기자라는 사람이 이동희 인제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용화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이 중요한데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지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는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될 걸 갖다가 이게 섬진강 일대냐 영산강 일대냐 여기서 찾고 나서 마치 싸웠던 것처럼 독자들 거짓말 시키고요. 그다음에 좌장으로 토론을 비켜본 이영식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들 그날 밤중에 술 파티 꽤나 했을 거예요. 우리 드디어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내가 일본 구급학자 한국에 와서 특급 호텔에 묵고 가면서 일본석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됐어 이제. 그러니 한국 지금 중국이 한마디만 하면 한국 개천대하고 일본 올림픽 하는데 우리가 호랑이를 내리든 뭘 내리든 남의 나라 하는데 왜 그렇게 시비하면 또 여긴 찍소리 못하죠? 다 그 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존 카터 코벨 교수라고 미국 프린스턴대가 세계 랭킹 3위 안에 드는 좋은 대학인데요. 여기에서 일본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일본에 건너왔죠. 건너와서 보니까 일본 미술이라는 게 일본 문화라는 게 전부 다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독자들로부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이었다라고 썼어요. 왜 일본이 한국 학자들 불러다가 돈 주고 막 하기 시작했냐면 1990년대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김해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하고 일본 큐슈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을 조사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 김해 지역 쪽이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 그 일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고급파들이 한국에 대학원생들 끌어들여서 장학금 주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그다음에 교수들 안식년 맞으면은 불러 들여가지고 막대한 연구비 주고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거꾸로 임나일본부서로 퍼뜨린 게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카터 코벨 여사가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왔죠. 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 환영받을 줄 알았죠. 웬걸 왔더니 개천대가 이 강단사학자들 개천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오히려 지금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캐캐묵은 주장을 일수하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간 상황이 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야는 1세기 건국했어요. 그리고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고요. 고대 일본은 고대 한국 가야백제 신라 고구려의 분국이고 남원이 기문이라는 주장은 조선총독부 이만희류의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사 해석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잡을 때가 됐어요. 나랏돈 가지고 일본 구급파 선전 하니까 중국도 우습게 보고 일본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조금만 자기 시각으로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린 역사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나 지금 신문사 사장님이나 몇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이 지금 이 배달 의혹하고 이덕일 역사 TV에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 중계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중계 다시 이제 올릴 건데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이 역사가 바로 잡혀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15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순국 천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는 것, 허구라는 사람을 실증자들을 통해서 열광해 이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